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색다른 주제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예, 앱스타인, 이제 미국 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앱스타인 하면, 저거 성범죄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앱스타인 파일이 최근에 계속 터지고 있어서 주목됐죠. 아마 최근에는 특히나 클린턴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앱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김진희 변호사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문제 한번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일단 전말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앱스타인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사실 뭐 여기에 지금 그 미국 행정부의 수반인 트럼프가 연루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거다.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앱스타인 파일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입게 될 그 정치적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공개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법무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12월 19일 오후쯤에 공개를 했고요. 뭐 우리나라 그 언론도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파 글로벌리스트들, 좌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빅테크, 구글의 그 공동 창업자들, 그리고 뭐 재무장관들, 뭐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네. 그리고 클린턴, 네, 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정말 경악스러운 거는 노엄 촘스키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린 걸 보고 참 아마 사람들 중에 역시 빠진 예상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나와야 될 인물들이 다 나왔구나. 다 나와줬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것이 미국의 하원에서 421대 1로, 그러니까 한 명을 제외한 하원 의원 전부의 찬성으로 일단은 공개하자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발효가 돼서 법무부가 급하게 공개를 한 건데요. 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양당에서 의견이 나뉘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나 수준에 있어서 누구 사진을 얼만큼 공개할 것이냐. 왜냐면 거기에는 여성들, 특히 10대 소녀들 얼굴도 있기 때문에 실명이라든가 아니면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비닉 처리라고 하죠. 블랙아웃 처리를 해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억만장자 헤지펀드의 소화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앱스타인이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살설이 돌았는데 사실 감옥에서 자살한다는 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19년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파일이 돌아다닌다는 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아시지만 여러분 2020년부터 갑자기 팬데믹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묻혔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면 반드시 2019년에 그 의문사를 했던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CIA나 FBI에서 이걸 덮었다는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거를 오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오픈할 것인데 2020년은 어쨌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식 그것에 관련해서도 밝히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다가 2기에 되니까 이제 그 딥스들이 엄청 긴장을 했었죠. 미국에 과연 딥스테이트가 있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그게 음모론이 아니냐라고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딥스는 있는 조직입니다. 있는 조직이고, 지금 이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특히 10대에 지금 대부분 이제 여성들로 밝혀졌는데요. 성착취, 그러니까 인신매매, 지금 피해자가 1,200명이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딥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범죄는 뭐 난교의 섬이라 불리는 미국 버진 아일랜드 사유지, 그다음 플로리다 판비치 별장, 그다음 심지어 뉴욕 맨해튼 저택에서 이런 10대 소녀들이 시중을 드는 그러니까 성착취죠. 예. 성착취의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96년이면 대체 몇 년 전이죠? 한 28년, 29년 전쯤 되잖아요. 거의 30년. 거의 30년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가 않다.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멍만장자인 건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소아성애자라고 하는데 10대 소녀들의 성착취를 하는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묻혔고 심지어 그 시스템적으로도 방관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됐냐면 사진을 보면 다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이 성착취가 이루어져 있고 미국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엘리트들 중에서 소아성애자가 있다던데 성착취를 한 사람이 있다던데 이런 얘기는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어떤 그 피지컬한 물리적인 증거가 없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경제랑 그다음에 국경 안보를 잡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스를 구조적으로 파헤쳐야겠다. 이 생각하에서 이 아이디어 하에서 지금 이게 공개가 됐고 결국에는 뭐 아직도 공개할 게 많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딥스는 확실히 있다.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은 있다. 미국을 좀먹고 있는 조직은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조직이 뭐 그냥 단순히 뭐 미국을 반대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친중이라거나 뭐 그냥 PC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도덕적인 타락에 정말 끝단에 서 있는 조직들이 딥스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네.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를 안 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연합뉴스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TV조선도 보도를 했고 그래서 뭐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 폭스뉴스, 뉴스맥스, 그다음에 가디언즈 해서 다 보도를 했고 특히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공화당이랑 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합의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개 자체는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스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얼굴도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나 레리 서머스나 그다음에 또 누구죠?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의 얼굴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개를 좀 해달라 이런 그 취지로 이제 폭스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여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착취를 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검증의 대상으로 오른 건 맞죠. 대체 예. 앱스타인하고 무슨 관계냐? 그 사람이 의무사할 때 당신이 기여한 바는 없는 것이냐. 뭐 몇천 통의 메일을 주고받았다는데 그 사이에 혹시 10대 소녀들의 성착취에 관한 거래는 없었느냐. 이런 게 공개적인 이제 검증이 되고 될 것이다. 그 앞으로 수사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관심사는 사실은 지금 앞서 이제 쭉 이것의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대체 이 앱스타인 파일에 누가 즉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가 제일 큰 관심사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은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지도층과 관련된 문제이고 실제로 스스로 나름대로는 정의롭다, 공정하다, 사회의 진보를 이끌고 있다 하는 자들의 이름이 얼굴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게 이 팔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공포스러운 거죠. 여기서 누가 더 나올 것인가.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빌 클린턴 그다음에 레리 페이지 그다음에 공동 창업자죠. 세르게이 브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혹시 또 오픈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5시 반쯤에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여기에 영국 그 왕실이 개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왕자 얘기가 조금 있긴 했었죠. 예,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냥 요크 공작에서 그 지금 왕실 칭호와 자기를 박탈당한 걸로 당일에 바로
박탈당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영국 왕가의 일원이죠.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류 윈저 이제 공이 아니죠. 앤드류 윈저가 연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연루가 되었다라고 이제 확정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빌리 클린턴 말씀드렸고 레리 서머스는 뭐 유명하죠. 재무장관이었고 그다음에 오픈 AI 이사였다가 바로 이제 공개되니까 내려놨죠. 그리고 저희 또 사진 준비된 거 있죠. 노엄 촘스키가 있더라고요. 촘스키. 이 촘스키가 세상에 가장 잘난 체 많이 하고 세상에 마치 정의로운 그 상징인 것처럼 했던 촘스키가 등장하는 거예요. ABC 뉴스에서 네. ABC 뉴스 보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이거 다음에 나온 사진일 겁니다. 폭스에서 지금 노엄 촘스키, 우디 앨런도 들어가 있고 우디 앨런은 뭐 순위 프레빈으로 유명하죠. 그 부적절한 관계로. 그다음에 노엄 촘스키 사진. 네, 저기 지금 보면 두 번째 사진 사람 있죠. 그러네요. 왼쪽에 네, 두 번째 왼쪽에 있네요. 두 번째 있고 네.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빌 게이츠 그 여성분 얼굴은 지금 가려져 있고요. 그다음 사진이요. 가린 게 좀 이상하게 가렸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바로 저 인물이 네. 촘스키입니다. 촘스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네. 아주 그냥 그 글로벌리스트의 그러니까 뭐 좌파에서 뭐 좌파를 진보로 이끄는 뭐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저 양반이 얼마나 웃긴 양반이냐면요. 2012년에 저희가 이제 제주 강정마을에 군사기지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결국 도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저 사람이 참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이제 좌파 지식인이라고 지향을 하면서 반군사. 그러니까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고 미국은 흑인 노예의 착취 위에 세워진 나라고 없어져야 되는 나라고 본인의 본국임에도 자국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거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뭐 제주도에 그 군사기지를 왜 세우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던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앱스타인 파일에 나온다. 그래서 참 그 도덕적으로 온갖 깨끗한 척과 그 뭐 여성 인권이나 이런 뭐 PC주의 이런 거에 엄청 그 앞서 나가 있는 마치 굉장히 그런 게 세련된 사상인 것처럼 홍보는 있는 대로 다 하고 다니는 인간이 까보니까 10대 성착취에 연루가 되어 있는 양반이더라. 참 면면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까지 참 그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그 무더기로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 촘스키였습니다. 촘스키. 그다음 우디 앨런. 근데 우디 앨런은 아시지만은 우디 앨런의 지금 현재 아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수니 프레빈과 우디 앨런 사이가 원래 어떻게 그 시작이 됐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디 앨런은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의 대표 주제가 구글 아닙니까? 예. 구글 공동 창업자가 2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명도 아니고. 그런가요? 레리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세르게이 브린 이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게다가 핵심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을 반대하고 중국을 밀어주고 그걸 통해서 월스트리트에 유입된 돈으로 백도어로 돈을 받고 그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이 빅테크 산업을 또 육성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잘못된 PC나 이런 해체주의 같은 것들을 유입시키는 통로로 사용하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척을 하면서 그런 세일즈를 해왔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도덕적 타락이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래요. 이걸 그렇게 앱스타인이 일단 죽었잖아요. 2019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그런 세일즈를 해왔겠죠. 전 세일즈라고 봅니다. 레토릭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개신교 전통 그 보수주의를 갖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온갖 중상모략을 해가면서 본인들은 엄청 도덕적으로 깨끗한 레벨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이 공개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저 사건이 터졌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좌파 엘리트의 위선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제목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선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좌파 엘리트 이 네트워크가 붕괴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사실 끝이 없고 사람이 많이 가지면 결국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특징은 그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폴리티컬 레프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슈로 이슈를 덮고 아니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미국도 좌파들이요, 굉장히 인권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인권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 치고 정말 인권을 위해서 진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이가 없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면면들을 보면은 인권, 특히 촘스키, 약자, 도덕, 정의를 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레토릭으로 헤게모니를 잡아온 집단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빌 클린턴은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인가요? 르윈스키하고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편면적인, 그러니까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정보를 대중들이 흡수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미국의 아주 오래된 딥스테이트라는 존재가 있고, 이 딥스테이트가 지금 미국을 좀먹고 있고, 여기엔 다수의 소아성애자와 10대를 착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 자체를,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도 너무 더러운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층으로 포진돼 있고, 그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빌 클린턴을 잘라내면 딥스테이트는 그냥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채널이 많아졌고 뉴스를 생산하는 그 채널이 다양해졌고,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저는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로 살면서 그 10대 청소년들 입장에서, 그 여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까? 1200명이랍니다. 1200명. 지금 그러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겠네요, 향후에.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비닉 처리를, 우리는 얼굴이 공개돼도 되니까 블랙아웃 처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은 생각을 했던 거죠. 분명히 저기 안에 트럼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나와 공개된 거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앱스타인 파일을 깠는데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어떤 언론에서 추측하고 있는 공화당 인물이 나온다. 그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딥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 중에 공화당 인물이 있으면 반드시 속간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뭐 공화당 쪽이라고 해서 가려주고, 뭐 민주당 쪽이라고 해서 오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트럼프가 만약 연루가 됐다.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해결하고 가야죠. 근데 그런 의혹 때문에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통과를 시켜서 오픈한데 지금까지 나온 건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앱스타인보다 트럼프가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8명인가 9명인가 이제 면면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촘스키도 있었지만 그 옆에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무슨 성적 그 어떤 취향에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을 저런 여성분이 착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앱스타인이 갖고 있는 돈, 그리고 그 성적 착취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부당한 네트워크, 여기에 이제 올라탄 인물들에 대한 면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가 본인이 트럼프 그 그룹을 이끌 때 돈 때문에 앱스타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카르텔이 그러면 여러 형태가 하나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 네트워크가. 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성적인 그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몇 명이 타락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 좌파의 진보의 헤게머니를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까보니까 인권을, 정의를, 도덕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1, 2년도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덮고 있었다는 거. 그게 참 놀랍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일각에서는 뭐
좌파 엘리트의 위선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엘리트라는 말 자체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엘리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미국에는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다.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 누적이 됐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촘스키라는 인간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일들을 지지하고 말이죠. 그 반미 정권이 오히려 촘스키가 했던 말은 가지고 와서 오히려 본인들의 레퍼런스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미국 좌파들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안에도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좌파냐 한국 좌파냐 다르다 보지 않고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인물들이 오히려 더 도덕을 부르짖지 않았나.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모습, 사회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 앱스타인 파일은 반드시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 뭐 영국 왕실이 지금 앤드류 윈저 한 명이 나왔지만 또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또 누가 나올지 모르고 저는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예. 지금 이야기 중에 딥스테이트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딥스테이트 얘기면 세상을 움직이는, 지배하는 비밀 그룹, 비밀 조직이 있다. 영화에서도 가끔 등장하잖아요. 네. 이 딥스와 그러면 앱스타인 파일 공개와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 딥스테이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음모론적 비밀 조직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비밀한 존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말하는 건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이 하나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가방끈이 긴 사람들. 그래서 뭐 학계, 언론, 월가의 금융조직,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빅테크, 당연히 여기에는 관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트 계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담론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쟁이라고 한 그 촘스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을 막 만들어내고, 그다음 빅테크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서 언론을 통제를 하고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것, 그런 조직을 두고 우리가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엄 촘스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쟁이는 그 결국에는 반미, 반군사, 그다음에 어떤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의 이론에 아주 이제 정통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그 구글의 창업자들이 플랫폼을 장악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보도할지를 통제하는 거죠. 정보를 통제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그 다음 PC주의,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는 글로벌리스트죠. 그리고 이 가정이나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PC주의고요. 페미니즘, 친동성애, 해체주의, 진리는 없고 당신의 경험이나 감정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딥스테이트는 이제 하나의 그물망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엘리트 그룹의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이 딥스까지 연결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딥스라는 조직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와 빅테크, 해체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PC주의, 이런 사상과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엔 당연히 돈과 그다음에 성착취, 성범죄가 연루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터트려지면서 스프링클러처럼 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빌 클린턴 한 사람만 이거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나? 한 사람의 타락이라고 봤다면, 지금은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분수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풍의 눈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정말 미국을 좀먹고 있는, 미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상들의 제거,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상들이 그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다 터져버린 거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렇게 다 한 그물망 안에서 다 터지는지, 시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앱스타인이 벌써 이제 죽은 지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엔 참 비밀이 없다고요.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터지면서 미국을 좀먹고 있는지 사상들,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또 미국 내에서도 이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트럼프 어쨌든 대통령이
미국이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지도력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 그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도력이 시험대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되면은 공화당도 데미지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뿌리까지 썩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드러냈을 때 자기 진영에 데미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어떻게 한 정부가 1년 안에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잘 정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뭐 벌써 국경 문제 정리했죠.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당장 관세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할 때 반발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파워게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을 넘어선 것 같고 링컨의 아성도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잘한다. 그냥 단순히 지지를 넘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 같은데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런 평가를 하기 이르다고 보고요. 딥스테이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이 많다는 거는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건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최신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부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일평생 부유한 계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은 닿지 않는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 그리고 가장 의지도 있고 파워가 있는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덮고 간다면 저는 10년, 20년 또 다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결을 한다면 저는 말 그대로 링컨의 아성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미국의 좌파 정권의 이 딥스테이트가 밝혀질 경우 한국에도 영향이 없을 것인가. 저는 한국형 딥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그 깨끗한 척 다 하고 새는 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의도에서 네. 또 여의도의 위성 조직처럼 그 조직을 지원하는 법률적으로 아스팔트에서 이런 조직들 보면 사실 새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좌파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돈을 흡수하고 헤게모니를 쥐고 그거를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끌어가기 위해서 좌파 정권은 부단히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좌파 정권의 그 딥스테이트가 밝혀지면 전 반드시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앤드류 왕자 그 건이 터졌지만 또 누가 나올지 몰라요. 누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딥스테이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나 공화당에 데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것에 따라서 트럼프의 지도력이 정말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이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서 특히나 그 안에 담겼던 인물들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런 인간이 뭐 이렇게 평가가 바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좌파 인사들 겉은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말했지만 뒤에서는 아주 시궁창과 같았던 그 인물들의 네트워크가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붕괴되고 있다. 그 앱스타인 파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